여러분들 해설집은 1번부터 45번까지 해설 문항을 다 여러분들 근거와 해설, 상세해설까지 다 여러분들 적었기 때문에 자기가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은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조금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했던 양상하고 좀 다르게 실전에서 내가 문제를 풀었던 과정 중심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완벽한 해설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마 시험 시간에 적용이 될 거예요. 여러분 내 자랑이 절대 아니고 나는 이제 국어를 가지고 내가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제가 화작하고 언매까지 다 합쳐서 제가 50분 정도 내외 이번에 풀었거든요. 50분 내외. 근데 특별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들었던 요소 중심으로 풀었을 건데 다만 여러분들하고 뭐가 좀 차이가 있는지, 그러니까 그 차이를 한번 좀 잘 인식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좀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일단 먼저 각각의 총평은 사실 뭐 시험이 다 끝난 상태에서 뭔 총평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공부 방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은 더 필요한 요소고, 왜냐면 이번 시험이 쉽다 어렵다 저는 중요한 문제 아니라 봅니다. 딱 하나예요. 수능이 어떻게 나오냐. 그게 중요한 문제지. 6월 모의고사 여러분들 문학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다만 독서가 쉽다고 해서 9월달 쉬울까 어려울까? 모르지 뭐. 근데 아마도 이런 식으로 가면 독서가 9월달에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9월달 같은 경우는 문학이 상대적으로 쉬워지고 독서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겠죠. 그걸 변별력 있게 올해 수능을 출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들 뭐 문제의 어떤 정답과 오답이 다 필요 없고 여러분들 평가원은 결과 수능에서 욕을 좀 덜 들어먹는 과정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는 문학과 선택을 가지고 학생들이 이 정도 상태였구나. 그러면 9월달은 독서를 가지고 이 정도 상태였구나. 그럼 이제 수능에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 적절한 어떤 비율이 맞춰지겠죠. 자, 독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씩 좀 하도록 할게요. 제가 독서 파트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해서 너무 좀 쉬운 지문으로 넘어갈 생각이고요. 그래서 공포서구는 여러분들 수업은 안 할 생각입니다. 다만 어떤 식으로 좀 보셔야 될지, 그리고 독서 파트에서 이제 독서 이론부터 좀 시작할게요, 오늘. 독서 이론부터 하나씩 정리를 따로 해두세요. 정규 수업 시간에 내가 독서 이론 파트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내 이야기를 한 적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걸 그냥 읽고 그냥 자꾸 문제를 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 방법론적인 측면들을 중간중간에 많이 알려드릴 것이기 때문에 따로 필기 노트에다가 여러분들 적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아까 6월 모의고사에 설득한 그 뒤에 보면 여러분 공백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적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맨 뒷장이나 맨 앞장에. 자, 독서 이론은 통상적으로 1번부터 3번까지 출제되는 양상인데 뭐 이게 올해 수능에 출제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아마 6월달에 출제됐으니까 출제되지 않겠어요. 근데 독서 이론을 내가 등급이 어느 정도 나오신다면, 등급이 어느 정도 나온다는 건 내가 괜찮게 등급이 나오면 그냥 읽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읽는데 되게 방해를 받지 않는 친구들이라면 그러시면 되는데, 등급이 좀 낮은 친구 같은 경우는 좀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문제 확인을 좀 했어요. 참고로 저는 이렇게 보면 이 전제가 좀 필요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 곡해서 잘못 들으시면 안 되는데, 문제를 먼저 보시라는 건 뭐냐면, 자, 1번, 2번, 3번을 보세요. 지금 현재 독서 이론이 이때까지 다 출제됐던 양상들을 보면요, 거의 세 문단을 지칭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세 문단. 그리고 세 문단에서 지금 여러분들 이 문단에 보면 여러분들 A라고 있잖아. 맞죠? 그럼 A 부분이 여러분들 몇 번 문제에서 지금 출제를 하고 있죠? 2번에서 출제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꿔 이야기할게. 골고루 문제를 항상 출제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1번 문제에서는 이 문단의 정답의 근거가 관련 없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내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1문단 아니면 3문단에서 1번 문제 답이 나올 거예요. 내 말 지금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3번 문제, 1번 문제 둘 중에 여러분들 하나는 각각 한 문제씩 배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세 문제죠. 그럼 2번 문제가 여러분들 2문단에서 출제된다면 3문단이 3번 문제 출제한다면 1번 문제는 1문단에서 출제를 합니다. 이게 통상적인 독서 이론의 흐름이에요. 지금 내 말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럼 전략을 잡는 건 뭐냐면 문제를 확인하실 때 A라는 부분이 있는지 보세요. 참고로 작년 수능과 마찬가지로 전부 A는 여러분들 보통 다 배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좀 전략적으로 보시면 그러면 이번 문제에서 A를 물을 것이기 때문에 1번 문제는 1문단 읽고 바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1번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약간 느낌 오시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보통 1번 문제에서 1번 보통 찍을 가능성이 아주 높고, 참고로 여러분들 이때까지 평가 모든 문제는 1번에서 그렇게 찍힙니다.
그러니까 이 양상이 100%라고 내가 말하긴 힘든데, 왜냐면 이건 뭐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많이 답이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문제를 먼저 확인한다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 해당 부분에서 범주가 있는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범주. 그러니까 범주 A라고 보통 지칭하거나 또는 여러분들 B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여러분들 나타났을 때 이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내용 2의 문제를 먼저 푸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1문단은, 그럼 여러분들 1문단을 봤을 때 쭉 뭐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밑에서 둘째 줄에 두 유형을 적용하고 있는데, 때문의 동기와 이화요 동기라는 두 가지 범주니까 둘을 섞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두 유형을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1번에 뭐 2번을 찍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문제를 먼저 확인하시고 들어가셔서, 두 번째는 이거죠. 각 문단에 하나의 어떤 정보를 문제로 출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원칙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뭐 차이가 나타나면 당연히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되고, 정보가 날되면 당연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각 문단의 하나의 정보가, 즉 한 문단에 하나씩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내 말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좀 접근을 한번 앞으로 모의고사 연습하시면서 계속 해보세요. 이걸 여러분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 없었는데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난이도를 올릴 때 2문단과 3문단을 정보 간에 결합을 할 수 있겠죠. 아직까지 결합이 나타난 적은 없거든요. 근데 결합이 나타나면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이게 해당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독서 이론까지 난이도를 올리는 건 현실적 한계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여하튼 간에 여러분들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닌데 꽤 도움되실 겁니다. 제가 이 문제 전체 푸는데 1분 30초가 채 안 걸렸거든요. 내가 지금 봐봐, 내가 지금 생각한 걸 한번 생각해봐. 1번 문제에서 2번 선택지를 찍었잖아. 그럼 이 문단을 보면서 나는 뭐냐면 2번 문제를 풀 생각이네. 바로 풀 생각이라고. 그럼 여러분들 이 문단에 딱 보니까 잠시만 A 부분에 여러분들 때문에 동기 체크해 봐봐. 때문에 동기 앞으로 와. 때문에 동기 동그라미 딱 쳐봐. 첫째 줄. 형광펜 들어. 독서 행위를 하게 만드는 이유 형광펜 딱 쳐. 그리고 두 줄 내려가서 이전 시점 각가로 묶어. 이전 시점 각가로 묶어. 자, 한 줄 내려가서 위하여 동기 동그라미 딱 쳐봐. 자, 이어서 독서 행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형광펜 딱 쳐봐. 지금 내 말 따라왔지? 그럼 크게 두 가지인데, 자, 두 줄 내려가면 이후 시점이야. 각가로 묶어봐봐. 선후야. 이전과 이후. 이번 시험은 여러분들 독서 가나 제시형도 이전과 이후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후 관계는 정말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럼 이전과 지금 이후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네 줄 내려가겠습니다. 네 줄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라는 말 보이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럼 그리고 앞에 한번 끊어보세요. 자, 그리고 앞에가 때문에 동기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이 책을 읽고 친구와 책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했다면 위하여 동기죠. 자, 또한이라는 말 세모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또한 뒤도 위하여 동기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때문에 동기 하나고 위하여 동기는 몇 개인가? 두 개 아닌가? 지금 내 말 따라오셨죠, 여러분들? 자, 그대로 여러분들 2번 문제 가겠습니다. 그럼 가에서 여러분들 이름을 좀 달아주실까요? 가는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때문에 동기라고 적어봐. 나와 다를 묶어서 위하여 동기라고 한번 묶어볼까? 내가 범주를 강조하는 건 여러분 정말 중요하다고 내가 눈을 이야기하잖아. 그러면 여러분 가와 나는 묶여서는 안 됩니다. 가와 나는 묶여서는 3, 4번 보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내 말 지금 이해하겠지, 여러분들? 왜냐면 3, 4번은 동일 범주가 아닌 거야. 묶이려면 나, 다가 묶여야 됩니다. 아니면 가 따로 놀던가. 이 말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그럼 1번 선택지는 때문에 동기니까 틀렸을 것이고, 2번 선택지는 때문에 동기가 아니고 위하여 동기니까 틀렸을 것이고, 3, 4번은 볼 필요가 없으니까 넘어갈 것이고, 정답은 5번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범주를 분명히 인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범주는 문제 속도가 달라집니다. 나는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를 풀었다는 것이고, 정확한 해설은 아니지만 정확한 해설이라고 봅니다. 범주를 정확하게 강조합니다. 지금 내가 이야기했던 이 지금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지만 실제 여러분 문제 푸는데 지금 합쳐서 이까지가 1분이 채 안 걸립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때문에 동기가 정확하게 몰라도 방금 형광펜 쳤잖아. 이전과 이후 시점으로 나눴기 때문에 문제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미 다 잡았다니까. 그리고 꼼꼼하게 봐야 되는 건 그 다음 문제거든요. 그리고 나머지가 3번 문제겠네.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자, 세 번째 문제. 그럼 세 번째 문제 통상 3번 문제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니까. 그럼 3번 문제에서 여러분들 풀기 전에 세 번째 문제는 둘째 줄 봐봐.
자, 독서의 핵심이 아니 핵심이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자, 이어서 밑줄 쳐볼게. 현감을 쳐볼게. 네 줄 현감을 쳐봐. 독서 행위를 통해서 즐거움과 유익함을 경험하는 것인데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다른 책과 더 읽고 싶다는 마음이 들고 그러한 마음은 새로운 독서 행위로 연결이 된다. 아니 당연히 독서 행위로 연결된다. 새로운 독서 행위로 연결된다. 좋은 거야, 좋은 거야. 뭐 좋다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3번의 1번 선택지 자연스럽게 사라지면 안 되지. 여러분들 새롭게 연결되는데 1번 찍고 넘어가셨다 한다면 1분 30초는 다 해결됩니다.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뭐 100% 제가 단언할 수 없는데 저는 독서 이론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계속 이제 앞으로 7, 8월 때 우리 모의고사 연습하면서 바꿔보자니까요. 이게 여러분들 정보 간의 결합이 나타나면 당연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럼 방금 내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1번 문제가 1문단에서 정답의 근거가 나오지 않고 1문단과 2문단을 결합할 수 있잖아요. 그럼 결합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외하고 다른 것들부터 날리시면 된다니까요. 내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각 문단의 하나의 정보가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읽어가시면서 가장 중요한 원칙 뭐예요? 범주 확인하셔야 돼요. 범주. 내가 오늘 마음먹었어요. 범주를 오늘 딱 100번 할 겁니다. 100번 날 강조할 거예요. 모든 문제는 지금 범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범주를 반드시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고, 이 범주를 확인하시면서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 이런 글 보통 차이가 중심으로 독서 이론은 거의 차이 중심으로 전개되거든요. 다만 독서 이론에서 조금 까다로우면 뭐뭐 할수록 뭐뭐 하면 조건문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좀 잘 파악하시면서 여러분들 가셔야 되지 않나. 따라오시겠죠? 자, 이어서 여러분 뒤로 넘길게요. 자, 뒤로 넘겨서 여러분들 4번부터 7번까지는 제가 특별하게 여러분들 언급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넘어가겠습니다. 공포소구는 여러분들 크게 어렵진 않는데 필기노트 잠시만 꺼내보실까요? 필기노트. 자, 필기노트 잠시 꺼내보시면 공포소구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들 이 지문이 너무 무난하기 때문에 요 필기노트 있잖아. 요거 잠시만 볼래? 자, 제니스가 이야기했고, 레벤달이 이야기했고, 위티가 이야기했어. 자, 제네스가 첫 번째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문단 첫째 줄에 뭐라고 했냐면 공포서구의 연구를 진척시켰다고 했어. 좀 더 발전시킨 거네. 그게 누구야? 레벤달이겠지. 자, 레벤달 뒤에 여러분들, 자, 하나만 더. 세 번째 문단 첫째 줄에 요거 현관펜 좀 쳐볼까? 잠시만, 현관펜 쳐봐. 선행 연구들을 종합시킨 현관펜 쳐봐. 그럼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라고 봐야 돼? 위티라고 봐야 돼. 그래서 위티 문제를 전부 다 배당시켜버린 거야. 심지어 5번의 답도 위티죠. 6번도 위티 관련한 이야기죠. 여러분들 내가 항상 강조하는 이게 뭐야? 핵심 정보라니까. 가장 중요한 요소를 문제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인문사회는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쉬워지든 어려지든 원칙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패러프레이징, 즉 추론이 있냐 없냐 이 차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5번의 답이 4번이 되는 이유도 납득하시겠죠. 뭐 문제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굳이 여러분들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지금 이런 필기 노트에다가 하나만 좀 여러분들 좀 정리해 볼게요. 제니스에서 레벤달로 갔을 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적을게요. 제니스에서 레벤달로 갔을 때 여러분들 필기 노트에 적으세요. 진척이라고 딱 적어보시고 말 그대로 좀 더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어서 뒷부분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어서 위티죠. 그냥 위티 부분으로 넘어가서 이런 위티 같은 경우는 종합을 한 겁니다. 이렇게 종합이라고 좀 표시해 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비교 대조의 흐름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비교 대조의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위티에 대한 이야기고, 특히나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위에다가 하나 좀 적어 볼게요. 2018 2월 모의고사 키트라는 지문이 있습니다. 키트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왜 진양성, 위양성, 진음성, 위음성이라고 여러분들 우리 과제에서도 들어갔던 내용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요거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조금 여러분들 이 문제하고 같이 좀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번이요? 6번이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비교하는 문제들인데 그 문제가 월등하게 어렵습니다. 다만 문제의 어떤 논리들은 동일해요. 그래서 그 문제의 어떤 흐름에서 여러분들 동일한데 제가 여러분들 그 위티 부분에서 필기노트에 보면 위협, 효능감을 지금 제가 구분했잖아요. 여기다가 하나만 좀 저렇게 빨간색 펜 꺼내 보실까요? 자, 빨간색 펜으로 여러분들 첫 번째 위협과 효능감이 여러분들 둘 다 클 때는 왼쪽에 적으세요. 집단 3이라고 적어볼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포 통제 반응에서 여러분들 위협이 크고 효능감이 작다 했을 땐 집단 4라고 적어보실까요? 못 따라오겠니? 집단 3, 집단 4. 6번 문제 그냥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지막 두 개 묶어서 집단 1, 2 적어볼까? 반응이 없는 경우가 집단 1, 2라 보면 돼.
그럼 뭐 6번에 답이 5번 나오는 건 아무런 뭐 어려움이 없다. 그 정도만 설명할게요. 그래서 사실 독서는 달라지는 거 없다. 달라지는 거 없는데 이제 하나 좀 적어볼게. 독서 자체를 우리 학생들이 왜 어려웠냐? 아마 지문은 아마 이번 시험도 지문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 있을까? 가나 제시형이 이번에 좀 어려웠다. 이런 친구도 있을 것이고 이게 이번 주 정규 수업하고 정확하게 연결시킬 거야. 내가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한 건 아닌데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내가 이번 주에 가나 주제 통합형 여러분들 아르토노 미학에 대해서 작년 6월 모의고사 수업을 할 건데 이거하고 지금 여러분들 이번 가나 제시 인지 과정하고 문제까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듣고 이번 주 수업을 들으면 두 가지를 좀 비교하는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전에 독서에 대해서 여러분들 독서의 어떤 흐름이라고 할까? 이제 우리 독서 공부의 방향이라고 할까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이게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올해 뭘 출제해서 여러분들 뭐 어떠냐 다 필요 없고 결과적으로 어떤 글 나와도 내가 잘 읽어낼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반에 이런 친구들 있을 거예요. 이제 글은 좀 읽히는데 이 사람 문제가 적용이 좀 안 된다.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제가 적용이 안 된다고. 지금 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문은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데 문제가 이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지문 자체가 이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독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크게 제가 여러분들 요 틀을 좀 이야기해 볼게요. 틀. 일단 지문. 여러분들이 지문을 통해서 무엇을 하셔야 될지와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하셔야 될지 요거 맨 앞에다가 하나 좀 적어두세요. 지문과 문제의 어떤 관계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일단 지문에서 제가 여러분들 크게 내가 두 가지를 좀 강조할게요. 지문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핵심 정보입니다. 제가 뭐 누누이 강조하는 정보 중에서 핵심 정보는 글의 어떤 정확한 골자예요. 큰 흐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큰 흐름에서 뭐 이번 시험은 전부 비교대조입니다. 전부 비교대조예요. 그리고 PS의 흐름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이나 기술 지문이나 제가 특히나 강조했던 것 중에 왜 사회 지문에서 경제나 법률이 나타나면 PS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문제나 또는 여러분들 해결책이 제시되는 경우 또는 질문에 대한 어떤 답이 제시되는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가 여러분들 핵심 정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여기서 문제라고 했을 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왜 문제점을 명확하게 잡으면 뒤집으면 해결책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여러분들 파악을 하셔야 된다. 당연히 해결책이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자, 비교 대조의 흐름은 꼭 좀 확보를 하세요. 자, 비교 대조의 어떤 흐름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차이점을 명확하게 파악한다. 그러니까 차이점을 여러분들 뭐 공포소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이의 어떤 중심의 어떤 흐름들을 좀 잘 정리하시면 그렇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차이점 파악은 여러분들 가장 이건 모든 글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판단났나 이게 난 중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 여러분 지문을 보시면서 오늘 내가 강조를 좀 해볼 생각인데 출제 요소. 출제 요소가 여러분들 눈에 이제 보이셔야 됩니다. 이게 문제가 연결 안 되는 친구들이 출제 요소가 눈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제 요소가 눈에 잘 안 보인다는 것은 뭐가 출제된지가 잘 안 보이는 겁니다. 몇 가지 없어요.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정보가 나열되는 경우. 제가 칠판에 미리 적었지만 여러분들 고체 촉매 구성은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정보 나열입니다. 문제 물어봐줘야지. 뭐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사이에서 각각의 어떤 차이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것들이 조건문이 붙어서 관계파악. 방금 공포소 같은 경우는 뭐 관계파악이라 볼 수도 있지만 위협과 효능의 어떤 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 과정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는 거죠. 선후는 반드시 문제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굉장히 좀 중요한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14번 문제가 선후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전과 이후를 잘 잡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요 지문은 제가 좀 봐줄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객관주의 어떤 철학자의 입장과 필자의 견해의 근본적 차이는 지각이 그 전이냐 그 이후냐 이게 14번 문제에 관통하는 힘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전과 이후라고 했을 때 이전이 정답이다 그럼 이유가 뭐가 될까요? 오답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전부 다 오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답은 당연히 정해져 있는 겁니다. 내가 항상 이 비판 반박 문제는 끌고 내려간다는 게 뭐냐면 정답과 오답을 같이 끌고 내려가셔야 돼요. 이걸 하나씩 여러분들이 맞는지 틀렸는지 따지기 시작하면 14번 문제는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근데 14번 문제는 여러분 정답을 끌고 내려가면서 오답을 날리는 순간 되게 무난해요.
비판 반박 문제는 절대 여러분들 맞는지 틀렸는지를 따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시험 시간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 정규 수업 할 때도 예전에 많이 강조했을 거야. 에피크로스 할 때도 내가 이야기했을 거야. 비판 반박은 거의 부정 물음이 출제하기 쉽지 않다니까. 여러분 선택지를 만드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긍정 물음을 출제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나타나면 오답을 같이 끌고 내려가면 훨씬 선명할 것이다. 그거 오늘 나중에 좀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예, 여하튼 간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이번에 순서가 참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좀 집중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다시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내가 잡긴 잡았는데 문제로 연결이 안 되면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읽을 때 내가 이게 파악이 안 되면 의미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오늘 이제 이 수업을 듣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뭐 그런 식으로 내가 맞춰서 다 수업을 할 거니까 지문을 보시면서 이런 것들이 좀 나올 것 같은 데를 한번 체크하는 연습들을 해보세요. 당장 이번 주 과제 여러분들 관화 제시형들 과제 있잖아요. 그 과제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물어볼 걸 물어본다는 게 좀 느껴지셔야 된다고요. 자, 여하튼 간에 여러분들 그러면 연결을 하시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 문제는 여러분들 이 문제죠, 문제. 결국 문제를 못 풀면 의미가 없다는 거. 그럼 이제 문제에서 여러분들 이번 시험이 쉬운 이유는 뭐냐면 물론 여러분들 쉽다고 해서 쌤 저 점수 못 받았는데 이렇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냥 보편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조금 무난한 게 뭐냐면 5번 이런 거 설명할 게 없잖아. 아니요. 우리 반에 있는 친구 중에서 여러분 8번 이거 눈만 있으면 이거 실용 문제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 초등학생도 미안하다. 초등학생은 못 풀겠다. 그래도 중학생 정도는 풀겠다. 왜냐하면 초등학생 못 풀어요. 내가 우리 딸내미한테 이 9번 문제를 어제 내가 수업 준비하면서 9번 문제를 풀려봤거든요. 못 풀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생 못 푸는 것 같고 중고등학생은 내가 모르겠는데 아니 이거 눈만 있으면 풀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들 이걸 글쎄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사실 근거를 못 찾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사실 근거를 못 찾았다는 것은 시험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 당연히 여러분들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못 풀었을 겁니다. 나 이번 시험에서 우리 학생들 중에서 지금 보니까 지금 대략 한 만점자가 미금 기준 한 6명 나온 거 같더라고 지금 현재까지. 근데 뭐 만점 받은 친구들 만점이라고 물론 뭐 기분 나쁘지만 그 기분 나쁘러 하는 게 절대 아니야. 그렇지 않은 친구도 분명히 많을 것이고 점수가 안 나온 친구도 있을 건데 나는 가장 이상적인 게 뭐냐면 한 지문 쌤 버렸는데요. 다른 거 다 맞았어요. 난 지금 이 시기에 이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이게 진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다 풀었는데요. 건데 전부 다 틀려가지고 점수 엉망이에요. 이게 제일 안 좋다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문을 한두 개 버리더라도 다른 걸 지금 맞추는 그 정확성에 난 공부가 지금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다 풀었다 또는 한 개 못 풀었다. 한 개 못 풀었는데 그럼 한 개 빼고 얼마나 틀렸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 많이 틀렸다면 정확성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절대적으로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셔야 된다고. 지문과 문제가 연결되는 게 안 되니까 선택지 판단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사실 근거 찾는 연습은 여러분들이 찾기죠. 찾는 것은 여러분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두 번째는 난 이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이번 시험에서 소위 말해서 14번 문제를 제외하고 14번은 내가 억지로 좀 이야기하는 겁니다. 추론 문제가 없었다. 이 정도는 그냥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번 문제 하나 추론 문제로 내가 인정하게 다른 문제는 약간 시각 문제입니다. 이게 약간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인지작용만 있으면 약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대다수 많다고요. 그럼 뭘 강조하고 싶냐면 추론 문제가 나타났을 때의 대비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정보 간의 결합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셔야 될 영역이고 진짜 한번 보세요. 9월 모의고사가 어떻게 되는지. 쌤 9월 모의고사가 그러면 요번처럼 나오면요 수능을 보세요. 쌤 수능 나옵니다 그렇게.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수능은 여러분들 올해 어렵게 낼 거라고 이미 여러분들 내가 평가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이미 꿈에서 또 현실 말고 또 이상한 데 가서 또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말고 이미 어렵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정보 간의 결합 분명히 여러분들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1문단과 4문단을 결합시키는 이런 과정들. 두 번째 글자를 바꾸는 영역. 이 글자 바꾸기가 사실 이번 시험에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바꾸는 게 여러분들 이제 추론의 정석인데 사실 지문을 읽을 때 인문지문에서 이제 지문 자체가 글자가 바뀌는 경우는 많았어요. 그래서 뭐 기억이나 믿음이라는 것을 심적 상태라고 글자를 바꿀 수 있어야 되고 파생적 상태라고 했을 때 뭐 노트북이라고 하면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재진술이라고 이야기하는 글자 바꾸기가 원래 선택지에 나타나야 되는데 이번에 선택지에 나타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은 거죠. 세 번째,
이것도 중요합니다. 생략된 정보죠. 그러니까 생략된 정보라는 것은 문제를 통해서 뒤집어서 해결책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사실 이글도 굉장히 정석적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결 같은 경우도 활성성분의 표면적인 것이 여러분들 줄어든다는 게 문제라고 이미 명시를 해버렸거든요. 그럼 해결은 어떻게 될까요? 표면적인 활성화를 더 높이면 되지 않겠어요? 원리가 안 적어줘야 됩니다. 이게 2022 수능은 여러분 안 적었어요. 그러니까 불친절하게 적어줬는데 너무 친절하게 다 적어놨어요. 심지어 열적 안전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낮다라고까지 이런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문제 해결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근데 한쪽만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한쪽은 눈에 안 보이게 만들어놨는 겁니다. 이게 참고로 재작년 수능의 기출통화지문이 딱 이렇습니다. 그냥 문제만 명시를 해버리고 약간 해결된 것 같은데 해결책을 선택지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 꽤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나는 7, 8, 9를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7, 8, 9에 좀 얻어가는 게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포커스를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우리 8번부터 11번 지문을 좀 같이 볼게요. 체크 잘 해보시고 평소 수업 듣는 것처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빨간색 펜 꺼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형광펜 옆에 딱 두시고, 그리고 필기 노트 있죠? 오른쪽에 오늘 필기 시간 최대한 줄일 겁니다. 왜냐면 독서 일부분 이야기하고 문학 중심으로 좀 배당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 제가 밤새서 준비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거 보세요. 알겠죠? 필기 노트. 자, 1문단입니다. 자, 1문단 글은 좀 보겠습니다. 자, 둘째 줄에 활성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활성 에너지 동그라미 딱 치시고. 활성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가 활성화 에너지 밑줄 쳐봐. 그리고 작은 하사표 딱 내리시고. 자, 두 줄을 그렇게 반응 밑줄 치시고 빠르게 하사표 딱 올리고. 비례야, 반비례야? 반비례. 그래서 활성 에너지가 낮아진다는 건 반응 속도가 그만 반응이 빠르다는 소리네. 응? 자, 이어서 여러분들 그 뒤에 자, 촉매라고 있어. 자, 촉매 동그라미 딱 쳐봐.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뒤에 다시 촉매라고 하면 반응 속도 빠르게 밑줄 쳐봐. 촉매 활성 동그라미 딱 쳐봐. 자, 지금 동그라미 몇 개 쳤어? 3개 쳤죠. 잘 들어. 내가 과학기술 할 때 여러분들 이건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던 건데 과학기술은 2가지가 필요해. 단순한 걸 툭 던져버리고 복잡하게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초반부에서 단순하게 툭 던질 때 쓰는 방식은 2가지밖에 없어요. 구조를 던지던가 개념어를 던져버리는 거야. 그럼 개념어를 던진다는 건 무게중심이 뒤쪽으로 실린다는 소리예요. 이 말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사구체 요구할 때 내가 이거 이야기했어. 너희 여러분들 혹시나 그거 할 거야. 사구체 요구할 때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했을 거야. 집에 가서 1%만 아는 비밀책이 한번 봐봐. 있을 거야. 내가 적어놨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앞에 지금 개념어가 딱 3가지가 툭 던졌잖아. 그러면 요 앞에 있는 개념어와 뒤에 있는 핵심 정보와 연결되겠지. 그 문제가 제일 까다로울 거야. 그 문제가 몇 번이냐? 9번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몇 번이냐? 10번 문제? 11번 문제? 아니요, 여러분들 그냥 9번 문제예요. 9번 문제가 상대적으로 제일 까다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9번 문제가 앞에 있는 촉매 활성이라고 방금 이야기했네요. 반응 속도가 뭐라고요? 빠르다니까요. 그리고 뒤에 있는 거하고 연결시키는 순간 정보 간의 결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말 지금 따라오셨죠? 자, 이어서 여러분들, 자, 그 뒷부분에 한 줄 내려가셔서 여러분들 촉매는 촉매가 없을 때와 활성 에너지가 다른 새로운 반응 경로를 제공하고 화학 산업에서 주로 고체 촉매, 각가로 한번 묶어보실까요? 이어서 여러분 고체 촉매는 한 줄 내려가서 별도의 공정이 필요가 없다 밑줄. 자, 이어서 형광펜이요. 고체 촉매는 대부분 활성 성분, 지지체, 증진제로 구성한다. 형광펜 딱 쳐보시면 지금부터 요 3가지에 대해서 언급하겠다는 것은 무슨 정보? 방향 정보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옆에 방향 정보 적으시고 가로 여시고 정보 나열이라고 여러분들 좀 적어보실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방향 정보 이제 정보 나열 이 나타날 것이고요. 잠깐만. 정말 쉬운 케이스입니다. 이거 사실 지금 쉽게 여러분들 문제를 출제하려고 원래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들 잠깐만 내가 글자 다 바꿔볼게. 자, 칠판 봐봐. 기출이 공부되어 있다는 가정에서 오늘 수업할게 여러분들. 내가 뭐 최근 다 수업했으니까 행정입법 기억나? 행정입법. 행정입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위임명령이라고 했어. 그 다음에 행정규칙이라고 했어. 조례라고 이야기했어. 정부가 나열되죠. 이랬을 때 여러분들 공통점, 차이점 분명히 문제화 시킵니다. 동종이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종이식이 있었고 전자기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 나열의 케이스가 됐을 때 여러분들 앞뒤에서 공통점 차이점의 문제를 충분히 출제할 수 있는데 실제 이 글은 썼어요. 근데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다 읽었으니까 내가 먼저 이야기할게요.
흡착세기는 결과적으로 적절해야 되거든요. 이 적절하게 하는 게 누굴까요? 얘입니다. 근데 설명이 없습니다. 이거 문제 만약에 내 배우표 보지 말고 요거 봐봐. 흡착세기하고 요즘 내가 의식을 자꾸 하다 보니 흡착세기 적절한 거고 요거 두 가지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잖아. 문제 정말 어려워집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정보가 나열됐을 때는 여러분들 공통점 차이점에 대한 인지는 반드시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한 인지가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뭐가 다른지, 뭐가 같은지 확인해 볼게. 자, 이 문단은 이제 활성성분이야. 활성성분 동그라미 딱 쳐봐. 반응물을 흡착시켜서 반응물 흡착 밑줄, 촉매활성 제공 밑줄 딱 쳐봐. 흡착시켜서 제공하는 거야. 자, 고체 촉매의 촉매 작용에서는 반응물이 먼저. 자, 반응물 앞에다가 여러분들 동그라미 1번 해보자. 먼저 활성성분의 표면에 흡착되고 첫 번째 과정이라 볼 수 있어. 반응물이 활성성분 표면에 흡착되는 거야. 자, 이어서 흡착된 반응물이 표면에서 생성물로 변환된 후 끊어. 동그라미 2번 해봐. 반응물이 생성물로 변환시키는 거야. 이어서 생성물이 표면에서 탈착되는 과정을 거쳐 완결된다. 동그라미 3번. 잠깐만요. 지금 요 세 가지를 통해서 뭘 설명하고 있는 거야? 활성성분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니까 지금 뭐 순서가 눈에 보이냐 이거예요. 자, 이어서 여러분들 그 뒤에 금속은요. 금속은 다양한 물질들이 표면에 흡착될 수 있어 여러 반응에서 활성성분으로 사용된다. 다른 말로 바꿀게. 금속은 활성성분이라는 소리겠네 뭐. 자, 이어서 여러분들 예를 들면 암모니아 합성할 때, 자, 얘 좀 넘어가겠습니다. 4줄 내려갈게요. 반응물의 흡착세기는 금속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고, 자, 이어서 형광펜 돌려봐. 흡착세기가 적절해야 한다, 형광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금속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흡착세기는 적절해야 되는 거야. 이미 전제가 여러분들 적절해야 되는 거야. 다만 그 뒤에 흡착이 약하면 뭐가 붙었나? 조건문이 붙은 거야. 조건문은 문제화될 수 있다는 건 납득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여러분들이 흡착이 약하면 화살표 딱 내려봐봐. 흡착량이 적어 화살표 딱 내려봐봐. 난 여러분들이 어느 단어에 집중하셨으면 좋겠냐면 촉매 활성이란 말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요. 이게 초반부입니다. 초반부에 활성 에너지와 촉매 활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다시 앞부분에 있는 여러분들이 사전 정보를 분리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항상 이야기하는 내가 사전 정보에 있는 내용은 끄집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전통 PCR, 실시간 PCR 내가 수업할 때도 여러분들 앞에 있는 거 자꾸 끌고 들어오잖아요. 주형 DNA 다 끌고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면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그러면 지금부터 활성 성분인데 그 중에 촉매 활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럼 여기서 흡착량이나 이런 거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찾아봐야 돼요. 다만 촉매 활성에는 무게 중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니까. 그럼 촉매 활성이 여러분들 낮으면 화살표 딱 내리고, 흡착이 너무 강하면 화살표 딱 올려봐봐. 그리고 끊어. 흡착된 반응물이 지나치게 안정화된 거, 안정화 화살표 딱 올리고, 반응이 느려진다 화살표 내려봐. 잠깐 나봐봐. 반응이 느려지면 촉매 활성은 어떻게 될까? 느려집니다. 이게 여러분들 안 적혀 있어도 끄덕일 수 있어야 돼. 왜냐면 촉매 활성과 반응 속도는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촉매 활성이 느려진다면 반응 속도가 느려지겠네요. 지금 너무 친절합니다. 이거 지금 뒤에 거 다 빼버려도 여러분들이 추론이 가능하셔야 돼요. 다시,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반응 속도가 느리다는 것은 여러분들 촉매 활성이 낮아지는 것이고, 뒤집어서 이야기, 촉매 활성이 낮아지고 촉매 활성이 낮아진다. 지금 낮아지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자, 이어서 여러분들 그 뒤 일반적으로 고체 촉매에서는 반응에 관여하는 표면의 활성 성분의 원자 밑줄 치고 많을수록 화살표에다 올려봐봐. 반응물의 흡착 밑줄 치시고 많아 화살표에다 올려보시고, 촉매 활성 형광펜. 그러니까 활성 성분에서 가장 중요한 촉매 활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촉매 활성은 여러분 높아진 화살표에다 올려봐봐. 딱 하나만 여러분들 생각한다면 이거 하나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촉매 활성이 높아지구나. 그러니까 이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 활성 성분의 촉매 활성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활성 성분에서 촉매 활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활성 성분의 어떤 원자가 많아진다는 것이고, 흡착이 그만큼 여러분 많아지겠지. 자, 바꿔 이야기할게. 촉매 활성이 낮아진다는 것은 원자의 개수가 준다는 것이고, 아마도 흡착이 줄지 않겠어? 자, 이어서 여러분들 3문단입니다. 3문단에서는 여러분들 둘째 줄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셋째 줄에 소결입니다. 소결 각가로 묶어보세요. 소결은 결과적으로 달라붙는 건데 작은 입자가 큰 입자로 바뀌는 거죠. 이어서 여러분들 형광펜 들어봐봐. 이제 입자가 소결되면 금속 활성 성분의 전체 표면적은 줄어든다. 형광펜 딱 치시고 뭐라고 적어볼래? P라고 적어봐야지. 그럼 결과적으로 소결은 뭐냐면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 여러분들. 문제. 뭐 누누이 이야기했던 거잖아. 그럼 뭐가 나오겠어? 해결이 나오지 않겠어요. 자, 그 뒤 실제 읽을 때 이렇게 봤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내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 문제에 직결 안 되면 안 돼, 여러분들. PS 잡아놓고 문제가 연결 안 되면 여러분들 이거 의미 없다니까. 자, 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지체네. 아, 지지체 동그라미 쳐봐. 그럼 지지체가 S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지지체가 뭔지를 알아야 돼, 여러분들. 자, 이어서 그 뒤에 표면적이 넓고 끊어. 열적 안정성이 높은 끊어. 아, 높다, 넓다 이 정도 납득할 수 있겠지. 자, 더 중요한 건 이 부분이네. 지지체의 표면에 분산하면 소결로 인한 촉매활성의 저하가 억제된다. 형광펜. 소결로 인해서 촉매활성의 저하가 일어난다는 소리가 문제점이라는 소리야. 이것을 여러분들 억제를 막는다는 소리 아니겠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촉매 저하의 억제를 여러분들 지지체가 여러분들 해결하는 과정이니까 결과적으로 촉매 저하를 일으키는 게 얘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 말 납득하겠지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PS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니까. 자, 이어서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문단 네 번째 문단으로 내려갈게. 아, 기역 같은 경우 보시면 금속을 활성 성분으로 사용하는 고체 촉매라고 했을 때 활성 성분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촉매 활성을 높이는 것이고 촉매 활성을 높인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아니 활성 성분의 원자 개수가 늘어나거나 흡착이 많이 돼야 되겠지 뭐. 자, 이어서 여러분들 자 볼게. 자, 마지막 네 번째 문단 증진제 동그라미 닥쳐. 증진제는 크게 여러분들 세 가지가 있다. 자, 한 줄 내려가면 소결을 억제하기도 합니다. 소결을 억제하기도. 밑줄 치고 동그라미 1번. 한 줄 내려서 흡착 세기를 조절하기도 한다. 밑줄 치고 동그라미 2번. 사실 이 내용이 여러분들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부분하고 연결되면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연결은 없지만. 자, 이어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고체나 촉매에서는 활성 성분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자, 이어서 밑줄 쳐봐. 경우에 따라서 증진제나 지지체를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밑줄. 동그라미 3번. 뭐 세 가지가 있네요. 자, 그 정도 읽고 여러분들 누군가 묻더라고요. 선생님, 저 8번 문제를 풀 때 저 1문단 보고니까 1번 선택 8번에 보니까 1, 2번 봤는데 2번 선택지가 저는 찍혀서 넘어갔어요. 너무 잘했어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글을 다 읽고 여러분들 문제 푸는 걸 권장합니다. 이게 시험이 쉬워질 때는 여러분 이게 적용이 잘 되거든요. 시험이 어려워지면 1문단 읽고 그냥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하시고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8번에 뭐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9번 문제 이거 하나 별표 칠게요. 요 9번 문제 하나. 촉매활성을 높이는 방법. 아,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강조한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지겹도록 많이 이야기하는 범주 문제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뭐라고 이야기하죠? 큰 범주를 먼저 정리하시고, 이거 오늘 새로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1년 내내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큰 범주를 먼저 정리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세부 정보. 이 세부 정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다음 이제 문맥으로 여러분들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여기까지 납득하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기억에 촉매활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촉매활성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거 여러분들 자 정리해볼게. 촉매활성을 어떻게 높이는 거예요? 활성 성분의 원자를 개수를 늘리는 거죠. 요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요거 딱 적어볼까? 활성 성분의 개수를 늘린다. 활성 성분의 원자 개수를 늘린다. 그럼 촉매활성이라고 했을 때 임의상으로 정리하시고 1번 선택 내려가는 거죠. 자, 1번 선택지에서 반응물을 흡착하는 금속의 원자 형광펜 딱 돌려봐봐. 요거 다른 말로 바꿔줄 수 있겠어? 네 글자로 뭐? 활성 성분. 그러니까 활성 성분이지 이게 뭐. 그러니까 활성 성분의 개수를 늘린다. 뭐 그렇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답은 1번 찍고 넘어가시면 너무 아름다울 것 같고요. 뭐 아름답지 못하다면 찾아보셔야 됩니다. 2번 선택지 소결을 촉진. 나는 내려갈 것 같은데 범주 이탈입니다. 소결을 촉진한다니까요. 소결은 P야 S야. P라니까 여러분들. 이거 튀어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소결 촉진해. 그리고 증진제 지지체 아닌가. 근데 일단 지지체든 증진제는 모르겠어요. 일단 소결을 억제하는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 X 치고 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소결 촉진이라는 것은 이런 밑줄 쳐봐. 촉매 활성을 오히려 낮추는 거지. 3번 선택지 반응 속도 형광펜 한번 돌려봐봐. 나는 반응 속도 보는 순간 여러분들 이게 떠오르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뭐 촉매 활성. 반응 속도가 늦춘다는 것은 촉매 활성이 느려진다는 소리 아닌가? 여러분들 이거 사전 정보 무시하면 안 돼. 진짜 무시하면 안 돼 여러분들. 반응 속도가 빨라지면 촉매 활성이 그만큼 잘 된다는 것이고 반응 속도가 늦춰진다는 건 촉매 활성이 늦춰진다는 소리 아니겠어? 그러면 반응 속도란 말을 여러분들이 촉매 활성이라는 말로 딱 바꾸는 순간 늦춘다는 자체가 여러분들 틀린 거예요. 내 말 납득할 수 있겠지?
자, 이 3번 선택지, 4번 선택지 활성 에너지. 자, 활성 에너지 여러분들 밑줄처럼. 활성 에너지 딱 보는 순간 이거 아닌가? 반응. 반비례 관계야 이미. 그러면 4번 선택지에서 활성 에너지 같은 경우가 커지면 촉매활성은 오히려 작아야 되는 거야. 그래 반응이 빨라지겠지. 그럼 4번 선택지 크게 X. 5번 선택지만큼 여러분들이 두 글자로 답변해 줬으면 좋겠어. 뭐? 소결. 그렇지. 나는 2번과 5번은 같은 이야기라고 봐. 이게 납득되겠나? 2번 선택지, 5번 선택지 묶어서 하나만 적어줘. P라고 적어줘. 문제. 이게 납득이 돼야 돼. 아니 PS 백날 잡아놓고 PS가 연결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여러분들. 이게 문제하고 글이 따로 노는 친구들이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이번 시험 전체 통틀어서 여러분들 이 지문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가나제 시험에서 이게 적용이 안 되는 친구들이 꽤 많았을 거란 생각이 들어. 자, 여하튼 여러분들 그 정도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 자, 10번 같은 경우는 요 이름만 달고 내가 넘어갈게. 문제는 여러분 그 정도까지만 이야기. 11번 내 이야기 안 해도 되겠지. 자, 10번 봐봐. 10번. 자, 둘째 줄에 여러분들 고체 촉매에 대한 이야기야. 자, 고체 촉매 동그라미 딱 쳐봐.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하나씩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볼게. 이왕 하시는 김에 저 같이 한번 요거 좀 해봅시다. 여러분들 고체 촉매에서는 여러분들 팔라듐 금속 입자를 실리카 표면에 분산하여, 자, 팔라듐 금속이란 말 밑줄을 쳐보시고, 실리카 밑줄 딱 쳐보시고 분산하여 만든대요. 아세틸렌, 수소 각각 밑줄 치시고, 자, 팔라듐 방금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표면에 흡착된다. 흡착이란 말이 있죠. 이렇게 되는 순간, 자, 아세틸린과 수소가 여러분들 보기에서 제시된 이 내용이 항상 대응관계 아니겠어요? 위글로 가는 순간 뭐가 되는 거야? 당연히 반응물이 되겠지. 왜냐면 방금 했던 이야기를 좀 해볼까? 여기서 반응물이 활성상분의 표면에 흡착하는 거야. 그럼 이 앞에 있는 표면이 누가 팔라듐이 되겠지. 그러니까 팔라듐. 그러니까 팔라듐은 자연스럽게 뭐가 되겠어? 활성성분이 되겠네. 이왕 그냥 정답만 찾지 말고 다 한번 해보자니까. 결과적으로 질문과 문제는 연결이 돼야 돼요. 자, 이어서 그 뒷부분에 실리카는, 이 말이 나는 눈에 제일 잘 들어왔어야 된다고 봐. 실리카는 표면적이 넓고 열적 안정성이 높다. 형광펜 딱 돌려. 이거 보는 순간 너희 뭐라고 떠들 수 있어야 되나? 그치. S라고 딱 적어줘. 나만 흥분하는 건가? 이게 뭔 느낌인지 알겠니 여러분들? 아니 보기를 볼 때 그냥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라 PS가 눈에 들어와야 된다니까. 이거 보는 순간 S라고 딱 이야기하는 순간 여러분들 지지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자, 나봐봐. 지지체 하는 순간 여러분들 P의 문제점이 뭐였어? 소결이었어. 해결책은 뭐였겠어 여러분들? 소결? 억제. 그래서 답을 4번 내는 거야. 여러분들 그냥 엄한데 답 안 낸다니까 여러분들. 이 느낌을 아셔야 돼 여러분들. 기출에서 항상 물어보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글자가 바뀌니 안 바뀌니 요 차이밖에 없거든. 그러면 내가 PS, 그럼 여러분들 오늘 딱 듣고 나서 내가 PS는 좀 더 집중해서 문제를 봐야 되겠구나. 1번 선택지부터 반응물이 맞네 노가다 찾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 흐름을 타야지 시험 시간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고 빨리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방금 이야기했던 이제 실리카인가요? 실리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출제위원이라도 너희만 그렇지 나도 다 우리 똑같이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세 가지 중에서 얘가 제일 중요한 거 같지 않나? 이런 PS 이름이니까. 그럼 실리카 이야기하는 순간 너희 지지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 지지체라고 이야기하는 게 결과적으로 S라고 좀 이름을 달아볼게. 그러면 얘의 특징은 뭐냐면 문제점이 뭐냐면 소결이야. 그렇기 때문에 소결을 억제하는 게, 그럼 여러분들 소결을 억제한다는 것은 촉매의 어떤 여러분들 이것이요 저하를 억제시키는 그게 여러분 해결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어서 그 옆에 규소 밑줄 쳐봐. 규소 밑줄 쳐봐. 네모 치자. 규소 네모. 자, 두 줄 내려가면 소결을 억제시키는 거야. 소결 억제 밑줄 쳐봐. 그리고 은은 네모 딱 쳐봐. 그리고 얘의 특징이 뭐냐면 한 줄 내려가면 흡착 세기가 조절되는 거야. 밑줄 쳐봐. 내가 지금 뭐 이야기한 줄 알아야 된다. 규소와 은은 누구에 대응되는가? 이거지. 증진제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얘는 증진제가 될 거라니까. 여기까지 흐름 잡히겠죠 여러분들. 요거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름 좀 달고 보기는 항상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4번 친구들 전혀 문제가 안 되셔야 돼요. 실리카는 소결하는 것이 아니라 소결을 억제한다. 나는 그런 측면에서 9번과 10번 문제는 여러분들 똑같은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더 중요한 것은 굉장히 문제는 잘 출제했다고 봅니다. 다만
선택지가 너무 좀 드러난 거죠. 자, 그 다음에 11번요. 그래도 안 하면 조금 여러분 아쉬울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할게요. 간단하게 이야기 넘어갈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 마무리하고 잠시 여러분 끊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봐봐요. 자, 잠깐만 7번 볼게요, 여러분들. 방금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9번 문제와 10번 문제에서 요거 봐봐. 관계 파악과 내가 관련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조건문이 조건문. 조건문과 관련되는 관계 파악이니 몇 번 문제에서 출제했냐면 9번 문제에서 출제를 했다니까. 맞지? 9번 문제 맞나? 맞네. 자, 이어서 여러분들 PS의 흐름이잖아, 결과적으로. 몇 번 문제에 출제했어? 10번 문제에서 딱 출제를 하고 있다니까. 나머지 11번 문제에서 약하다와 너무 강하다 뭐 차이라고 봐도 좋은데 과학기술은 조건문은 어떤 경우도 문제 출제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11번의 조건문을 통해서 출제를 하고 있으니 지금 봐봐요. 봐봐. 골고 여기 출제 다 했잖아, 지금. 여기 출제 다 했잖아. 여기는 출제할 게 없잖아. 설명이 없는데 뭐. 그래서 8번 문제를 억지로 지금 출제하는 겁니다, 이거. 이거 사실 필요 없는 이야기거든. 별도의 공정이 필요 없다는 게 너무 뜬금없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이 약간 평가원에서 내가 볼 때는 8번 문제 약간 에러입니다. 에러가 뭐냐면 다 출제하고 보니까 이 문제 개수 안 맞는 거야. 와, 미쳐버리겠네. 그래서 이거 지금 갑자기 한 줄을 집어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넣으려면 액체, 기체 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고체 사용을 하는데 별도의 공정이 필요 없다는데 그 별도의 공정이 뭐야? 없는데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냐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제를 여러분들 끼워 넣는 거예요. 평가나 이런 것들 종종 여러분들 많이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짜투리 정보까지 우리가 이런 판단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출제하는데 이게 아까 여러분들 이야기했던 독서 이런 거 다르잖아요. 골고루 출제한다니까요. 중복을 잘 일으키지 않습니다. 중복을 일으키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평가원에서는 하나하나 여러분들 이것도 보세요. 8번의 정답이 지금 2번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9번의 정답이 1번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10번의 정답이 4번이네요. 11번의 정답이 여러분들 3번입니다.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찍을 때 2, 3, 4, 1 다 틀리는 거예요. 평가원에서 여러분들 약간 골고루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걸 막 경우에서는 1번으로 밀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 전체 시험지를 보더라도 여러분들 정답의 양상이 비슷합니다. 거의 또 그렇다고 따지지 마. 18% 뭐 20% 거의 20% 내외로 맞추더라고요. 특히 수능 같은 경우 한쪽에 너무 편중시키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국어는요. 왜냐하면 자기가 5번만 해가 보니까 요번에 5번 좀 너무 많은 것 같아. 자기가 4번과 5번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 찍더라도 2, 3번으로 밀면 되겠죠. 전제가 있습니다. 자기가 5번이나 4번이 다 맞았어야 됩니다. 자기가 4번, 5번 했는데 다 틀렸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골고루 출제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8번 문제인가? 출제하고 있다. 이게 출제 요소입니다. 아까 내가 지웠지만 출제 요소와 결국 지문과 문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과정의 공부가 7월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7월부터 기출이 답이다 분석을 전부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떤 제재가 나오든 어떤 지문이 나오든 어떤 문제가 나오든 읽힙니다.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 마지막 한 7, 8, 90에 여러분들이 딱 4달 동안 이걸 정확하게 하시잖아요. 뭐 EBS 연계고 뭐고 떠나서 어떤 게 나와도 풀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솔직히 너희들 별도의 공 다 이해 안 가잖아. 뭐 갔다고 치더라도 안 간다 치자. 그래도 문제는 풀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 그 과정, 문제를 풀 수 있는 과정까지 공부하자니까. 이 수능 국어는 최소한 이런 수단이잖아, 우리가. 자, 여하튼 여러분들 11번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죠. 흡착이 약하고 너무 강한 거. 요 관계 지금 여러분들 딱 정리하시는 순간 1번 선택지는 촉매활성은 B가 당연히 더 높죠. 이건 왼쪽에 여러분들 Y축 보시면 되잖아. 그래서 느리게 X. 2번 선택지는 여러분들 A보다 C에 흡착될 때 흡착량이 더 적다. 아니요, 여러분들. 흡착량과 흡착세기는 여러분 비례관계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적다가 아니라 크다. 자, 3번 선택지 여러분들. 요 말 참 중요하네요. D에 흡착될 때라고 했습니다. D에 흡착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D에 흡착 밑줄 쳐봐. 결과적으로 D에 흡착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안정화자 되는 정도가 더 크다라고 했는데 흡착이 너무 강하면 안정화되는 정도가 크다. 그래서 너무 강하다라고 했을 때 오른쪽 D가 제일 강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D의 흡착이란 말 밑줄 치시고 빼서 한번 적어볼게요. 흡착이 너무 강하면이라고 글자 한번 바꿔보실까요? 그런 순간 안정화되는 정도가 크다는 건 당연한 이야기 아닐까요? 정답은 3번이겠네요. 4번 선택지 약하게 아니라 강하게로 바꾸시면 될 것 같고 5번 선택지는 가장 적합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굳이 5번 선택지는 난 꽤 잘 만들었다고 보는데 흡착세기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적절해야 합니다. 그게 5번 선택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번 선택지 같은 경우 여러분들 D가 아니라 적절한 과정이 C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세팅을 보시면 군데군데 전부 다 어떻게든 문제를 다 출제하려고 노력한 흔적은 보이는데 아마 지금 평가에서 난 이 지문을 딱 보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야, 아마 내 말이 100% 맞진 않는데 나 6월 출제위원하고 만나고 싶어 진짜 이거 보고 나서. 뭐냐면 이 양반들이 문제를 더럽게 어렵게 냈을 것 같아 지금. 근데 글자를 다 틀어가지고 다시 쉽게 지금 조정시킨 것 같아. 그러니까 출제 논리는 똑같이 하고 처음엔 너무 어렵게 냈다가 야 이러면 애들 초탄한다. 대한민국 애들이 나중에 피켓 들고 오면 난리 난다. 그래서 아마 독서 부분에서 지금 조정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렵게 보인 흔적들이 중간중간에 너무 보입니다. 그리고 10번이나 11번 더 어렵게 출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글자 그대로 가자 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출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난 독서가 더 어렵게 출제한 것 같아 내 느낌에는. 근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글자를 그냥 여러분들 원 상태로 돌리다 보니 체감적으로 쉽게 느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정도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분들. 중간에 안 적혀 있는 것만 여러분들 채워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 타임은 독서 나머지 가나 재시험 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문학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